어느 날 아프로디테는 지하 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찾아가 상자 하나를 맡아달라 부탁하게 됩니다. 잠시만 맡아달라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페르세포네도 흔쾌히 수락하게 됩니다. 아프로디테가 지상으로 돌아간 뒤 페르세포네는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페르세포네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는데 그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아도니스인데요. 아도니스는 수개월 전 아프로디테가 그의 어머니 미라에게 저주를 내려 미라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아이였고 그제야 미라가 불쌍했던 건지 나무로 변한 미라의 뱃속에서 꺼내온 아이였습니다. 아무튼 페르세포네는 아도니스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게 되고 아도니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되찾기 위해 페르세포네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페르세포네는 아름다운 아도니스를 돌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신은 한 남자를 두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이야기는 제우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여신이 얼마나 난리를 쳤던지 그 둘을 지켜보던 제우스가 중재에 나서게 되는데요. 1년 중 4개월은 아프로디테와 함께하고 4개월은 페르세포네와 나머지 4개월은 아도니스가 마음이 가는 여신과 함께하게 합니다. 두 여신은 달리 방법이 없었고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아도니스와 함께하던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가 페르세포네를 선택할까 조바심이 났고 자신의 마법 허리띠 캐스토스 이마스로 아도니스를 유혹했습니다. 이에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유혹은 아도니스 또한 거부할 수 없었고 둘은 서로에게 푹 빠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아프로디테의 술수로 지하 세계로 오지 않는 것을 듣게 된 페르세포네는 단단히 화가 나게 되는데요. 당장이라도 아도니스를 죽여 지하 세계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자신이 나설 수는 없었죠. 머리를 굴리던 페르세포네는 아프로디테의 연인 아레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레스, 아프로디테가 요즘 인간 남자 아도니스에게 빠져 허우적대는 거 알고 있어? 소문에는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는 아레스보다 아름답고 멋있는 사내라고 말하고 다닌다던데? 이 말을 듣게 된 아레스는 마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질투와 분노에 타올랐던 아레스는 아프로디테가 잠시 아도니스를 떠나 있을 때를 노리게 됩니다. 평소 사냥을 좋아했던 아도니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숲속에서 사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숲으로 멧돼지로 변신한 아레스가 찾아가 크고 날카로운 뿔로 아도니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의 신음소리를 듣고 황급히 그에게 가게 되지만 이미 그는 목숨을 잃은 후였습니다. 아도니스가 죽은 자리에는 아네모네가 피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페르세포네는 다시 아도니스를 손에 넣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아프로디테는 당장 페르세포네를 찾아가 아도니스를 내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며 싸우게 되는데요. 페르세포네 또한 아도니스를 내어줄 수 없다 맞서며 두 여신의 싸움은 커져갔습니다. 그 모습에 골치가 아팠던 제우스는 두 여신에게 6개월씩 아도니스와 함께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두 여신은 온전히 아도니스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후 상반기는 아프로디테가 하반기는 페르세포네와 함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여신의 사랑을 받았던 아도니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